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0년만 유지하면 원금의 120%, 130%까지 돌려받습니다. 은행적금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연금처럼 투자도 됩니다. 사망보장도 되고 목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만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오늘 방송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원래 저축상품도 아니고 연금상품도 아니고 재테크상품도 아닙니다. 종신보험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둔 마지막 안전망.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 내가 없을 때 가족이 버틸 수 있도록 남겨두는 사후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5년만 내세요. 7년만 내세요. 10년 뒤에 환급률 124%입니다.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보험인지, 적금인지, 연금인지, 투자 상품인지 겉으로는 번쩍번쩍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욕하자는 방송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망치가 나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망치로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종신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겉과 속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낭만과 책임의 시대, 종신보험은 원래 무엇이었나? 예전에 종신보험은 꽤 무거운 상품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상품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집 대출도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앞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가족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슬픔입니다. 그 다음 닥치는 문제는 돈입니다.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생활비도 계속 필요합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관리비, 자동차 해보금, 전기요금까지. 세상은 냉정합니다. 가족이 슬프다고 해서 카드값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본질적으로 가족 생계 보호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후자산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가족이 쓰도록 남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첫째, 평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정기보험은 20년, 30년처럼 정해진 기간만 보장합니다. 그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고 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끝납니다. 반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평생입니다. 언젠가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정기보험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 안에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보험회사의 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계약관리 비용 같은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불리려고 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관점이면 종신보험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상품을 저축처럼 팔기 시작하면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종신보험의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가족을 위한 안전망이었는데 어느 순간 10년 뒤 목돈 만들기 상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험의 탈을 쓴 저축인지 저축의 탈을 쓴 보험인지 이제부터 안개가 깔립니다. 변질된 현재, 재테크의 탈을 쓴 종신보험. 자, 이제 본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종신보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5년 납, 7년 납, 10년 납. 짧게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 환급률이 120%대까지 올라간다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합니다. 은행이자도 낮은데 10년 뒤 124% 돌려준다고? 사망보장도 있고 돈도 불어난다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숫자의 마술이 나옵니다. 환급률 124%. 딱 보면 커 보입니다. 100만원 냈는데 124만원 돌려받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뒤 환급률이 124%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24% 벌었다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묶여있던 돈입니다. 연수익률로 나누어 보면 대략 2%대 초반 수준입니다. 물론 상품 구조와 납입 방식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환급률 124%라는 말은 커 보이지만 연수익률로 보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품의 진짜 위험입니다.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저해지 구조입니다. 초기나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경우에 따라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도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10년 유지하면 되지. 그런데 10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요?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갑자기 늘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엑셀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매달 보험료가 착착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고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애가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엑셀은 눈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 상품은 유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 종신보험 미스테리 쇼핑 결과 17개 횡명보험사 중 15곳에서 설명 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했다고 밝혔고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도 2019년 8.4%에서 2022년 상반기 41.9%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많이 팔렸고 동시에 소비자가 상품을 오해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판매 방식은 이겁니다. 이거 적금보다 좋아요. 나중에 목돈으로 쓰면 됩니다. 연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손해볼 일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보장이라는 본질은 작게 말하고 환급률만 크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을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보고 소비자 정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 목돈 마련에 적합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종신보험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파는 순간 상품의 좋은 점보다 위험한 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칼은 요리사가 들면 도구입니다. 강도가 들면 흉기입니다. 상품도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설명으로 판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이 상품을 왜 가입하는가? 사망보장인가? 상속세 재원인가? 저축인가? 연금인가? 둘째,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가? 10년 뒤 환급률만 보면 안 됩니다.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해지 환급금을 봐야 합니다. 셋째, 같은 사망보장을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보험료가 얼마인가? 만약 목적이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사망보장이라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평생보장이라 비싸고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서 보장하니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이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종신보험만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종신보험은 필요 없는 상품일까요? 아닙니다. 종신보험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재원 마련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가 아주 먼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수도권에 부동산 몇 개, 여기에 금융자산 조금만 있어도 상속세 문제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무서운 점은 뭘까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매가 나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데 상속세 납부 기한 때문에 8억 5천에 급하게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에서 생기는 자산 손실입니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강력한 현금 재원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오고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부동산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종신보험의 현대적인 활용법입니다. 목돈 만들기 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자산 방어 장치. 이렇게 쓰면 종신보험은 꽤 날카로운 도구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입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보통 이런 구조를 검토합니다.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자녀, 피보험자, 즉 사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부모, 수익자,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 수익자, 자녀.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은 개인별 자산, 자금 출처, 납입 방식,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계약자만 자녀로 해두는 식이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상 이름만 바꾼다고 세금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건망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목적의 종신보험은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보험료 납입자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인가? 상속재산과 어떻게 분리되는가? 이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필요한 두 번째 경우는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은 가지고 계신데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은 없습니다. 이런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 발생하면 현금이 없습니다. 집은 큰데 지갑은 얇은 상태. 이럴 때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용 현금 주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사망보장이 이미 충분하거나 보험료를 오래 유지할 여력이 없다면 굳이 무리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패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갑옷입니다. 입고 뛰면 지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연금 전환의 허와 실. 요즘 종신보험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망보험금 꼭 죽은 뒤에만 받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거나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 전환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종신보험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소득이 부족해지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을 활용해서 살아있을 때 일부를 연금처럼 받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죽어야 나오는 돈을 살아서 쓴다. 문장만 보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종신보험은 애초에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버스와 트럭이 둘 다 바퀴가 4개라고 해서 같은 차가 아닙니다. 종신보험에서 연금처럼 받는 돈은 대개 해지 환급금이나 적립된 재원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냈더라도 순수 연금보험이나 다른 저축성 상품과 비교하면 연금 재원 자체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처럼 쓰면 된다는 말은 반드시 뜯어봐야 합니다. 얼마를 냈고 언제부터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전환 가능이라는 말과 노후 생활비로 충분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 사이에는 한강보다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50만 원씩 10년 납입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때는 머릿속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품 구조는 사망보장 중심이었습니다. 이 간극이 불만이 되고 민원이 되고 불안전 판매 논란이 됩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는 판매 관행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비자주의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목돈 마련, 재테크, 비과세, 복리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보너스 기능으로 봐야지 주목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종신보험의 주목적은 사망보장입니다. 상속세 재원, 가족 생계보호, 사망보험금 확보. 이 목적이 분명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되고 사망보장도 된다는 말만 듣고 가입하면 이건 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들어갔다가 냉장고를 사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어도 내 목적과 다르면 부담입니다. 내 종신보험 지금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 자,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해지도 위험합니다. 보험은 해지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가입한 상품 중에는 예정이율이 높거나 현재보다 조건이 좋은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듣고 바로 해지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보험판 손절매 버튼입니다. 누르기 전에 숫자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 목적을 다시 적어 보십시오. 이 보험은 왜 가입했습니까? 가족 생계보장 때문입니까? 상속세 재원 때문입니까? 저축 목적입니까? 연금 목적입니까?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했습니까? 목적이 흐리면 판단도 흐립니다. 두 번째, 현재 해지 환급금을 확인하십시오. 총 납입보험료가 얼마인지,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앞으로 계속 내면 언제 원금에 도달하는지, 10년 뒤 환급률은 얼마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가입 당시 제한서 말고 지금 기준 해지 환급금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낼 보험료를 계산하십시오. 이미 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낼 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냈고 앞으로 4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판단 기준은 과거의 3천만 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4천만 원까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사망보장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대출이 크다면 사망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독립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고 상속세 이슈도 크지 않다면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체 수단을 비교하십시오.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연금은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투자 포트폴리오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은 종신보험 외에도 증여, 신탁, 부동산 구조조정, 유동성 확보 전략과 함께 봐야 합니다. 종신보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험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자산관리라는 큰 집에 들어가는 여러 열쇠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상품 구조가 달랐다면 기록을 모으십시오. 상품 설명서, 가입 설계서, 청약서, 문자 내용, 녹취, 카카오톡, 설계 당시 받은 자료, 특히 저축처럼 설명받았다, 원금 보장처럼 들었다,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은 말보다 문서가 셉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종신보험은 죄가 없다. 문제는 포장지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후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평생 보장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기납, 저해지, 높은 환급률, 연금전환 같은 표현이 앞에 서면서 종신보험이 재테크 상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피해가 생깁니다. 10년 뒤 환급률만 보고 가입했는데 중간에 해지하니 손실이 큽니다. 연금처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연금액은 기대보다 작습니다. 저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망보장 중심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종신보험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축으로 팔면 나쁜 판매가 됩니다. 연금으로 팔면 위험한 설명이 됩니다. 상속세 재원, 가족 생계보호, 사망보험금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할 때 종신보험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목돈 마련, 단기 수익, 노후 생활비라면 먼저 다른 선택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내 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을 한 줄로 적어보십시오. 둘째, 현재 해지환급금과 앞으로 낼 보험료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이 보험이 사망보장용인지 상속세 재원용인지 아니면 내가 저축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구분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내 보험의 겉과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겁을 주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위험을 정확히 보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려고 드는 겁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잘못 쓰면 내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무거운 돌덩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보험이 방패인지 돌덩이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알고 가입한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LK 은퇴 컨설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